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가장 절실한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가장 아름답게 답한 사람이 2400년 전에 있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어느 순간, 특히 중년을 넘어서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문득 깨닫게 돼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왔다는 걸 말이에요. 현대 사회는 특히 잔혹해요.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오는 공허감, 자녀들이 독립한 후의 허전함,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현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라는 절망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 살았던 한 철학자는 70세까지 살면서도 단 한순간도 이런 절망에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더 평온해지고, 더 행복해졌다고 해요.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도 담담했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까지 의미 있고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발견한 자신을 아는 삶의 지혜, 그리고 그것이 노년을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시기로 만들어주는지를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명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이것은 델피 신전에 새겨진 격언이기도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이를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단순한 자기계발서의 조언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에게 자신을 안다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의미였거든요. 우선 소크라테스에게 자기 인식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었어요. 그 유명한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말이죠.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의 출발점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충격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젊을 때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되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체념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달랐어요. 그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봤어요. 70세까지도 그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했고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수정했어요. 두 번째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것도 나이 들면서 특히 중요해지는 능력이에요. 젊을 때는 사회의 기대나 남들의 시선에 맞춰 살다 보니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이런 외적 압력들이 줄어들면서 진짜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는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이런 자세는 노년기에 특히 값진 지혜가 돼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것에 적응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끊임없는 좌절과 분노에 시달리게 돼요. 하지만 소크라테스처럼 자신의 한계를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한계 안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오히려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더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네 번째로 소크라테스는 자신만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는 사회의 통념이나 다수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추구했어요. 노년기에는 이런 내적 확신이 더욱 중요해져요. 사회적 역할이나
외적 성취로 자신을 정의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면의 가치관이야말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 되거든요. 소크라테스가 70세까지 살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인생의 각 단계마다 삶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 소크라테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탐구였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것이었죠. 그는 아테네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켰어요. 중년이 되면서 그에게는 가르침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추가됐어요. 단순히 자신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진리를 나누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는 젊은이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그들의 사고를 깨우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소크라테스에게는 성찰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이런 변화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인생의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발달 과업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젊을 때는 성취와 성장이 중요하고 중년에는 생산성과 기여가 중요하며 노년에는 통합과 수용이 중요하다고 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나이가 들어서도 젊을 때의 가치관을 고집하거나 예전의 성취에만 매달리려고 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좌절과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달랐어요. 그는 각 인생 단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삶의 의미를 찾아갔어요. 젊을 때는 젊을 때대로, 늙을 때는 늙을 때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특히 노년기에 대한 그의 관점은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늙음을 쇠퇴와 무력함의 상징으로 여겼거든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노년을 지혜와 평온함의 시기로 봤어요. 그는 나이가 들면서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일시적인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면서 더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소크라테스에게 노년은 인생의 완성 단계였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시기라고 본 거죠. 사회적 의무나 외적 기대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어 오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추구할 수 있는 시기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소크라테스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외적 성취보다 내적 평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젊을 때는 사회적 인정이나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기 마련이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마음의 평안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소크라테스의 경우를 보면 이것이 더욱 명확해져요. 그는 평생 돈을 많이 벌지도 못했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내적 평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 자신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안도감, 그리고 진리를 추구한다는 충족감이 있었거든요. 이런 내적 평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첫째, 자신의 욕망을 적절히 조절해야 해요. 끝없는 욕망은 끝없는 괴로움을 가져오거든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과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분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로만 생활하면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둘째, 남과의 비교를 그만둬야 해요. 다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다른 사람의 정언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정언을 가꾸라고 했어요. 셋째,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에 집중해야 해요. 소크라테스는 현재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넷째, 자신만의 철학을 가져야 해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는 거죠. 소크라테스에게는 진리 추구가 바로 그런 철학이었어요. 다섯째,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해야 해요.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친구들과의 우정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어요. 돈이나 지위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진리를 함께 추구하는 관계 말이에요. 이런 내적 평화가 있으면 외적 조건이 어떻든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어요. 돈이 조금 적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감옥에 갇혀서도, 죽음을 앞두고서도 평온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행복은 외적 조건에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노년의 지혜예요. 젊을 때는 외적 성취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긴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그는 혼자서만 성찰하는 것보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알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은 현대 심리학의 발견과도 일치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소크라테스는 평생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정치인, 예술가, 장인, 젊은이, 노인. 신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려고 했죠. 이런 대화들을 통해 그는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또한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크라테스는 젊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이 고정관념에 얽매여 있지는 않은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열려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었거든요. 동시에 동년배나 연상자들과의 관계에서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어요.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면서 자신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비슷한 문제를 겪은 사람들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소크라테스에게 가장 소중했던 관계는 진정한 친구들과의 우정이었어요. 크리톤 같은 친구들은 소크라테스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솔직하게 지적해 주었고, 그를 통해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는 이런 깊이 있는 관계들이 더욱 소중해져요. 표면적인 사교보다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소크라테스는 나이가 들면서 관계의 질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어요. 그는 또한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지,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무엇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지를 관찰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탐구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점점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자기 이해가 바탕이 되어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그것이 다시 더 깊은 자기 이해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졌죠. 노년기에는 이런 관계적 지혜가 특히 중요해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적어지는 시기에 기존의 관계들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소크라테스의 지혜는 거창한 철학적 사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발견되는 지혜들이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그는 이런 일상적 지혜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죠.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도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70세가 되어서도 말이에요. 이런 호기심과 열린 마음이 그로 하여금 매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는 또한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도 철학적 의미를 찾았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서도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가? 를 생각했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가? 를 성찰했어요. 특히 소크라테스는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내어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명상적 시간을 통해 하루를 정리하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현대인들은 이런 여유를 갖기 어려워해요. 항상 바쁘고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런 고요한 시간이야말로 자신을 아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또한 단순한 삶의 지혜를 소중히 여겼어요. 많이 소유하려고 하기보다는 적게 필요로 하려고 했고,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본질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이런 단순함이 그로 하여금 삶의 핵심을 놓치지 않게 해주었어요. 음식을 먹을 때도 소크라테스는 그냥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맛을 음미하고 영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런 마음가짐이 평범한 식사를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바꿔주었어요.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잘한 일과 아쉬웠던 일을 생각해보고 내일은 어떻게 더 나은 하루를 만들어갈지 계획했어요. 이런 일상적 성찰이 그의 삶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갔어요. 소크라테스는 또한 자연을 관찰하는 것을 즐겼어요.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식물의 성장을 지켜보고 동물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삶의 리듬을 배웠어요. 이런 자연과의 교감이 그에게 평온함과 지혜를 주었어요. 책을 읽을 때도 그는 단순히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자와 대화하듯이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보고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려고 했어요. 이런 능동적인 독서가 그의 사고를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런 일상의 작은 지혜들이 모여서 소크라테스의 삶 전체를 의미 있게 만들었어요. 거창한 성취나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매일매일을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나이가 들면서 소크라테스에게 가장 중요해진 것은 자기 성찰이었어요. 젊을 때는 외부 세계에 대한 탐구에 주력했다면 노년에는 내면 세계에 대한 탐구가 더욱 깊어진 거죠. 소크라테스는 자기 성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했어요. 첫째, 그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내어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과 대화하듯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방식이었죠.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내 철학과 일치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였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했어요. 둘째, 그는 자신의 감정을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무엇이 자신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슬프게 하며 무엇이 화나게 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런 감정들 뒤에 숨어있는 더 깊은 욕구나 가치관을 탐구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무례한 행동에 화가 났다면 그 화가 정당한 분노인지 아니면 자존심의 상처인지를 구분하려고 했어요. 이런 감정 분석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더 명확히 볼 수 있었어요. 셋째, 그는 자신의 변화를 기록하고 관찰했어요. 젊을 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점이 나아졌고 어떤 점은 여전히 부족한지를 파악했어요. 이런 변화의 인식이 계속적인 성장의 동력이 되었어요. 넷째, 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성찰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두려움이나 절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삶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었어요.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삶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었죠. 이런 자기 성찰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노년의 삶을 매우 풍요롭게 만들어갔어요. 젊을 때는 몰랐던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인생의 경험들을 지혜로 승화시키며 앞으로의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갔어요. 특히 소크라테스는 자기 성찰을 통해 용서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실수와 한계를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노년의 평화로운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거죠. 그는 또한 자기 성찰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기를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받은 많은 은혜들, 만난 좋은 사람들, 배운 소중한 지혜들을 돌아보면서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이런 감사의 마음이 그의 노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자기 성찰은 또한 소크라테스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주었어요. 젊을 때의 야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며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순수한 바람 말이에요. 이런 자기 성찰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자신의 어둠을 마주해야 했고, 때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과 직면해야 했어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런 어려움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들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였죠. 현대의 많은 노인들이 우울증이나 소외감에 시달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자기 성찰의 부족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신과 진솔하게 대화하지 않고 과거에만 매달리거나 미래만 걱정하면서 현재의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소크라테스처럼 깊이 있는 자기 성찰을 한다면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평화로운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젊을 때는 갖지 못했던 여유와 지혜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오는 절실한 질문들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아름다운 답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너 자신을 알라는 영원한 지혜 속에 담겨 있었어요. 2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왜 여전히 소크라테스의 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까요? 그것은 자기 인식이야말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세상을 정복하려 하고, 중년에는 성취를 이루려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70세까지 살면서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이 드는 것이 쇠퇴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과 성숙의 과정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는 매년 매일 매 순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해가면서 더욱 지혜롭고 평온한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의 비밀은 복잡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려 하며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도 의미를 찾고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이었어요. 이런 소크라테스의 모습은 오늘날 노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현대 사회는 젊음과 성취만을 추앙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노년이야말로 외적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기라는 것을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 경제적 불안, 사회적 소외감 등.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것처럼 이런 외적 어려움들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관점이에요. 노년을 상실과 쇠퇴의 시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완성과 성숙의 시기로 볼 것인가. 소크라테스는 후자의 관점을 선택했고, 그래서 70세까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생에 걸친 여정이에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간이 바로 노년일 수 있어요. 젊을 때의 조급함과 중년의 부담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과 진솔하게 마주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을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외적인 것들이 줄어들수록 내적인 것들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이 지혜를 실천할 수 있어요. 매일 조금씩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자신의 변화를 인식하고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더욱 평온해지며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2400년 전 아테네의 그 철학자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아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은 언제든 어느 나이에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오늘의 철학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사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